그러면 이어서 다음 발표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다음 발표의 제목은 지하 매설관 파손 예방을 위한 중장비 객체 검출 인공지능 시스템 주제로 스칼라워크의 양정원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칼라웍스의 양정화 연구원입니다. 먼저 먼저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 IT 서비스 학회 분들과 그리고 가스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대회 공급 파트의 중장비 검출 부분에 참가했던 내용으로 발표를 구성을 하였고요. 제목은 지하 매설관 파손 예방을 위한 중장비 객체 검출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먼저 하드웨어 발전으로 이제 딥러닝과 AI가 현대 산업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영상을 다루는 비전 분야에서 딥러닝에 적용한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타스크는 이제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 뭐 이런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 대회에서도 이제 지하 매설관 파손에 위협이 되는 그런 중장비들을 검출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대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현장 순찰 시스템에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가벼우면서 이제 정확도가 높은 그런 객체 검출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는 이제 개발하면서 직면했던 문제점과 그리고 데이터셋 구성 그리고 이제 모델 학습에 있었던 내용과 결론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데이터셋은 저희가 먼저 가스공사에서 제공을 받았는데요. 이제 중장비 데이터를 전달을 받고 데이터셋 검수를 하고 전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는 이제 동영상의 그 프레임들을 추출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비슷한 이미지들이 아무래도 연속된 이미지들이 많다 보니 비슷한 이미지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대회에서 이제 검출 카테고리는 굴착기, 그리고 롤러, 찬공기, 크레인 이렇게 4가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동영상과 이미지 데이터를 확인을 하였을 때 라벨 데이터에서 뭐 카테고리가 뭐 잘못 표시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뭐 바운딩 박스가 약간 어긋나 있어서 좀 오류가 있었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몇몇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이 그 영상 프레임을 각각 추출한 형태로 되게 연속적인 이미지가 많았고, 그리고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 그런 중장비들이 많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도 있다고 판단하여 이제 데이터셋 보완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셋을 받아서 뭐 4개의 중장비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 이 편차를 좀 줄였어야 됐기 때문에 데이터 임밸런스 해소를 위해서 카테고리별로 이제 추가적인 크롤링 작업을 통해 추가 수집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제공받은 데이터셋과 어노테이션 작업을 새로 한 그런 데이터셋을 같이 포함을 하여 데이터셋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을 추가 수집을 하였지만 뭐 중장비 운전이 주로 낮에 운행이 된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는데 롤러나 이런 천공기 같은 경우에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편향을 없애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학습 시에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그 다음에 저희가 적용한 모델에서 적용하는 로스 펑션을 통해 좀 극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객체 검출용 모델을 구성을 하려고 여러 방법론과 이제 모델을 검토를 하였는데요. 옐로 V5는 당시 이제
최신 버전이었던 욜로 V4의 저자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이제 파이토치라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코드만 공개한 그런 모델입니다. 욜로 V4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성능 부분도 뭐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출원 속도가 이제 모델이 훨씬 가벼워서 출원 속도가 매우 빠른 점에서 이제 욜로 V5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추후 실제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디바이스에 올려야 됐기 때문에 이제 간소화된 모델이 최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과 모바일 환경에서도 검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아이폰 11 프로 모델에서 속도 및 성능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코어 ML에서 제공하는 욜로 V3 타이니 모델과 비교했을 때 모델 크기 대비 속도 부분에서 충분히 실시간성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여서 모바일에 올리거나 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은 이제 엔비디아 자비의 NX 모델에서 진행을 해 보았는데, 그때 이제 욜로 V3라고 하는 모델이 그 엔비디아 제팩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델과 욜로 V5의 각 크기별로 모델을 비교를 하였는데, 가장 작은 모델인 욜로 V5S 모델이 속도가 느린 것을 확인을 하였지만, 검출이나 이제 그런 정확도 부분에서는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욜로 V3 같은 경우에는 제팩에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최적화를 해가지고 올린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유의를 해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모델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구축한 중장비 데이터셋을 이제 적용을 할 때 최대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저희는 욜로 V4에서도 사용하는 이제 포컬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포컬 로스 같은 경우에는 감마값을 조절해서 학습하기 어려운 데이터에 좀 더 가중치를 부여해서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 펑션 외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부분에서도 플립이나 블러, 컬러를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로 이제 다양한 환경에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믹스업이나 모자이크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적은 데이터로도 많은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학습 진행을 하였습니다. 학습은 각 모델의 사이즈별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욜로 V5 라지 모델이 속도 대비 성능이 가장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MAP50 기준으로 98%라는 매우 높은 성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높아서 저희도 약간 의심을 했는데, 이게 코코 데이터셋보다 어느 정도 그 클래스 수가 훨씬 적고, 그리고 이제 추가된 어그멘테이션이랑 로스 펑션의 영향도 컸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크롤링해서 추가 수집한 것과 그리고 포컬로스가 실제로 학습에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을 하여서 검증을 해봤는데, 학습 데이터가 추가가 되었을 때가 훨씬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포컬로스 펑션의 감마값을 조정하기 전과 조정한 후에 성능에서도 좀 더 좋은 값을 조정을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모델을 달리해서 학습 성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실시간성을 우선으로 한다면 가장 작은 모델인 S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도 검출을 이제 모델 성능을 검증을 하였을 때 비교적 잘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욜로 V5를 디텍션 모델로 선택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던 것도 이제 좋은 결과를 내는데 한몫하였지만, 아무래도 데이터셋이 이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좀 편향되어 있었던 문제들, 그리고 촬영된 환경이 제한적이었다는 점들 활용을 생각을 했을 때 크롤링이나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로스 펑션을 조절을 한 것이 좋은 성능을 내는데 가장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서 기존 데이터셋과 좀 상이한 이미지들, 뭐 밤에 촬영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크레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크레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고 누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둥의 형태에 따라서도 되게 검출 성능이 많이 편차가 좀 있었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좀 데이터 임밸런스가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이제 향후에 좀 다양한 시간대와 이제 또 다양한 촬영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제 모델을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희 결론을 지었고요. 이제 추가 수집으로도 한계가 좀 느껴지는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에서 뭐 새로운 뭐 카피 페이스트나 뭐 랜덤 이레이징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셋을 증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셋들을 활용을 한다면 좀 더 좋은 검출 성능을 보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비전인식 기술을 실무에 적용하신 사례였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우리 플로우나 김 교수님. 네, 잘 들었는데요.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중장비 객체 검출이라고 하는 거는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그 앞에 지하 매설관 파손 예방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면 그 전체적인 이게 가스 생산 지역에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맵하고 연계가 되든가, 아니면 그런 게 어떻게 이 지금의 인식한 중장비가 지하 매설물의 파손하고 연대가 되는가는 어떻게,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먼저 대회에서 중장비 객체 검출이 왜 필요한지를 찾아보았을 때, 이제 중장비 같은 경우에 미신고 굴착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스관에 파손의 위협이 된다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보았고, 그리고 저희가 원래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장비 객체 검출과 그리고 미신고 공사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 영상 자체는 CCTV 같은 기본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인식해내는 그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건가요? 네네. 현재 가스공사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영상을 가지고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학습 대회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네, 아니, 내용에 그 지하 매설관 연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제목에도 있긴 한데, 네, 질문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지하 매설관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이 데이터를 설정한 거는 가스 공사에서 주제로 설정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까 뭐 정확도가 98%나 굉장히 높게 나와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전체 데이터셋을 이렇게 학습하고 검증용으로 나눠서 실험하셨을 거잖아요. 네네. 대략 몇 건의 검증을 기준으로 했을 때 98%라는 걸까요? 저희가 일단 데이터셋 분할 같은 경우에는 7대 3으로 일단 먼저 트레이닝 셋이랑 밸리데이션 셋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밸리데이션 셋 중에서 또 이제 50% 해서 테스트 셋을 또 따로 만들어서 아예 못 보는 데이터로 만든 후에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98% 정확도는 언노운 데이터 50%에 대해서 그렇게 맞추었다는 거죠? 네네. 네 개의 카테고리를. 예. 그런데 이게 좀 테스트 데이터 셋이나 뭐 밸리데이션 셋이나 나눠도
약간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추출한 거였기 때문에 유사도가 굉장히 높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 환경이 다른 그런 상이한 곳에서 촬영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검출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주실까요? 예, 없으시면 예, 수고해 주신 우리 예, 양정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